안녕하세요. 총을 든 남자 뚜레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설정부터 들어갑시다. 가장 기초적인 설정은 1편에서도 다뤘지만 최소 발사 횟수 보정 켜주고 자율 전투 시 니케 자동 전환 꺼주고 타겟 등장 시 주목, 화면 흔들림 꺼주세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 컷신 설정.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다 보면 끔으로 설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타를 할 경우 스킬을 빠르게 쓸 수는 있지만 내 클릭 속도에 의존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다른 스킬을 사용해야 할 때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간단히로 바꿔주면 간단한 컷신은 나오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르지 않고 심지어 커서 이동이나 니케 전환도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다음 행동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조준 보정 설정. 일단 최대로 올려놓고 불편하면 조금씩 낮춰서 쓰시면 됩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랩처에는 코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코어를 때려야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조준 보정을 켜야 코어의 조준점이 딱 붙기 때문에 딜량을 높이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어를 맞췄을 시 데미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조준점도 붉게 바뀌니 잘 보시면 됩니다. 커서와 조준점 동기화 옵션은 말 그대로 내 마우스 커서와 조준점의 위치가 같은 겁니다. FPS 게임처럼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곳으로 조준점을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의 움직임이 매우 클 경우 조준 보정과 동기화 옵션이 서로 싸우면서 조준점이 코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순조로운 딜링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동기화 옵션을 꺼주면 대상 혹은 마우스가 움직이더라도 조준점이 계속 코어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준 시 블러 효과도 꺼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픽에서 전투 이펙트를 균형으로 해주시면 너무 화려해서 시야를 가리는 이펙트는 사라지고 나에게 적용되는 이로운 효과는 보여줍니다. 렉이 걸린다거나 해서 그래픽 옵션을 낮추더라도 최대 프레임은 반드시 60으로 해주세요. 니케는 프레임이 떨어지면 딜량이 낮아집니다. 다시 전투에 들어가서 좌측 상단을 봅시다. 보통 초반에는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동 스킬, 자동 사격이 켜져 있죠. 자동 스킬을 ON 하면 버스트 스킬이 저절로 나가서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지에서 보스몹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스킬이 먼저 발동되어서 충분한 딜링을 하지 못하고 풀버스트 모드가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 그 외에도 스킬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려면 수동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스킬을 연타하면 빨리 나가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할 경우 천천히 나가면서 1버스트와 3버스트 사이에 1초 이상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사격을 보여드리기 전에 전체 연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캐릭터를 클릭하면 전체 연패를 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거나 피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지만 니케 중 일부만 공격받는 상황에 전체가 다 숨어버리면 딜로스가 상당합니다. 영영 상대를 못 잡을 수도 있죠. 이럴 때 개별 완패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자동 사격을 오프하면 내가 잡고 있는 니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넷의 니케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것을 개별 완패라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조종하는 니케를 잡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공격이 날아가면 그 니케로 이동 후 손을 놓으면 됩니다. 아까 엄폐에 대해 설명할 때 적의 공격을 막거나 피할 수 있다고 말했죠?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을 엄폐에서 막을 때는 엄폐물 체력이 소모되어 다 소모된 후에는 니케의 체력이 깎이고 죽게 됩니다. 엄폐물로 막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피하는 거냐? 니케는 사격 자세와 엄폐 자세 두 가지의 히트박스가 있습니다. 내가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조준되어 날아온 공격은 엄폐 자세를 피하면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엄폐물 체력도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엄폐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날아온 공격도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엄폐물은 나를 따라서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차피 엄폐물 체력이 깎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결국 니케의 본체는 피했으니 엄폐물 체력이 다 깎인 후에 체력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국 유저들은 엄폐컨, 일명 태보라고 합니다. 이제 수동 컨트롤을 배웠으니 톡톡이도 배워봅시다. 톡톡이가 뭔가요? 차직류 무기를 짧게 끊어서 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버스트 게이지를 빠르게 채울 수 있어요. 일부 스테이지에서는 비겁하게도 시작하자마자 때리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더 빠르게 때리면 됩니다. 선공을 강요받지 않는 보스전에서도 버스트를 빠르게 굴려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봅시다. 누구로 하나요? 보통 스테이지에서는 레드후드, 앨리스를 사용하고 이 둘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만 다른 니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레드후드와 앨리스는 평타에 관통이 적용되기 때문에 랩처가 뭉쳐있는 곳을 때려서 버스트 게이지를 배로 채울 수 있고, 로켓 런처류 무기를 사용 시에는
평타가 광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랩처 하나만 때릴 때보다 확실히 버스트 게이지 수급이 원활합니다. 전투 시작 시 빠르게 톡톡이를 하고 원활한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 3번 자리에 톡톡이가 가능한 니케를 놔줍시다. 톡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사를 빠르게 막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탄이 발사가 되면 니케가 잠시 뒤를 도는데 이 딜레이를 캔슬하여 바로 앞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 천천히 연습하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빠르게 쏠 수 있게 됩니다. 레드후드 사용법. 톡톡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니케 중 하나인 레드후드. 레드후드는 니케에서 유일무이한 올버스트 니케이기 때문에 사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른 니케들은 1, 2, 3버스트 중 원래 정해진 역할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레드후드는 3버스트 니케로 주로 활용하지만 때로는 1, 2버스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버스트 쿨타임이 20초가 아니라 40초이기 때문에 1버스트 니케 대신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레드후드의 1, 2버스트를 사용 시 전투당 한 번 쿨타임을 돌려받기 때문에 니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버프를 가진 레드후드의 1버스트를 한 번 섞어주는 일명 필살기가 있습니다. 우선 간략한 설명을 위해 성능이 좋지 않은 레드후드의 2버스트는 잠시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이렌, 크라운, 흑년, 레드후드, 헬름으로 스테이지를 민다고 했을 때 세크흑 버스트를 먼저 사용하여 광역 공격으로 잡모 페이지를 수월하게 정리하고 보스가 등장하면 세크레를 사용하여 보스를 점사하는 패턴은 다들 스테이지에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레드후드의 1버스트 쿨타임을 한번 초기화시켜주는 것을 이용해서 세크흑 이후에 레크레를 사용한다면 세크레 사용시와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데미지로 보스를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잡모 페이지가 다소 어렵다면 레크흑으로 흑년 버스트를 강화하여 잡몹을 처리하고 세크레로 보스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드후드의 3버스트는 쿨타임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세크레 후에 레크흑은 안됩니다. 그리고 1버스트 쿨타임은 한 번만 초기화시켜주기 때문에 레크흑을 사용한 후에 레크레도 안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지는 일반적으로 잡몹 페이지와 보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잡몹을 먼저 잡은 후에 보스와 잡몹이 같이 나오는 것을 또 잡아야 하는데 보스 페이지에서 보스를 점사해서 잡는 것이 가능할 경우 보통 잡몹은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할 정도로 강한 공격들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크라운 도발 컨트롤입니다. 크라운은 자신의 버프가 20회 중첩될 시 5초간 적 전체를 도발하고 자신은 무적 상태가 됩니다. 보스 페이지가 다가오기 전에 15스택 정도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모든 공격이 쏟아질 때 크라운이 다 받아내면서 안정적인 딜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크라운 도발 무적 활용 예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악명 높은 마더웨일인데요. 니케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강한 공격이 쏟아지는 패턴인데 크라운은 이것조차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적들이 공격하는 시간과 크라운의 무적 시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무적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맞춰야 해서 조금 고난이도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 공격을 크라운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니케들이 전멸하거나 일부 살아남더라도 남은 체력을 공략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몹 다 잡으니 보스가 바로 나오던데 어떻게 하나요? 무해한 잡몹을 하나 남겨두면 다음 페이지가 오지 않아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여 버스트 시간을 소모하는 것인데요. 잡몹 페이지를 너무 빠르게 넘길 경우 보스가 나왔는데 아직 다음 버스트를 준비하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잡몹을 하나 남겨두고 전체 연패를 해서 잔여 버스트 시간을 소모해주고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버스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 랩처만 나오는 경우 버스트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버스트 충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공격을 하는 공중 랩처 일명 해마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은 지상 랩처 중 즉사에 가까운 공격을 날리는 네임드 랩처 둘이 있는데 하나만 노리면 나머지 하나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세이렌 스턴을 활용하여 양쪽 다 기절시킨 후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보스가 나오려면 좀 걸리기 때문에 사이에 헬름 버스트를 활용하여 시간을 벌어줍니다.
라피 버스트는 적중시 데미지가 상당해서 라피를 직접 조정해서 잘 맞춰주고 보스를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길어지기도 했고 바로 연습해서 적용시키기에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많은 예시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특정 스테이지만을 위한 공략보다는 어려운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다양한 택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수동컨에 눈을 뜬 구독자 여러분, 니케 어렵습니다. 생방송에 찾아오시면 스테이지별 맞춤형 공략을 보여드리니 많이 방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